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한각 세미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GMC 시에라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볼륨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좀 더 독특한 수입차 그리고 개성 있는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픽업 트럭 많이 선택하고 있죠. 거기다가 야외 활동에서의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픽업 트럭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요. 시장의 볼륨도 조금씩 커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좀 판매를 주도했던 모델 수입 픽업 트럭 가운데는 쉐보레 콜로라도가 많이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국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의 렉선 스포츠칸이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GMC 시에라에서 이제 풀사이즈 정말 엄청난 크기의 이 픽업 트럭이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길이가 자그마치 5.9m, 거의 막 5.9m에 달하는 정말 큰 차량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차량을 한번 둘러보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국차다운 모습, 그리고 픽업 트럭다운 좀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MC 브랜드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쉐보레 브랜드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경쟁 모델들보다는 굉장히 좀 강인한 모습, 좀 각진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당당해 보이는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이제 스페셜 에디션, 출시 기념 스페셜 에디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GMC 로고도 모두 다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위아래로 정말 큰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형태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6.1L VA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의 수치입니다. 60mm VA 420마력대의 출력을 발휘하는 높은 출력의 엔진, 그리고 일단 토크가 60을 넘는 넉넉한 토크를 좀 발휘하고 있죠.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모두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요. 차량의 외관 컬러는 5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실내 컬러도 이제 2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이제 드날리 트림만 출시가 됐는데요. 드날리는 이 시에라 모델 가운데 가장 고급 사양을 뜻하는 이 트림명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밑으로 이제 2개의 트림이 더 판매되고 있긴 한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으로서 조금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좀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상위 트림만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의 기념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트럭의 적재 공간을 이제 막아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옵션들도 더해져 있고요. 검은색의 이 GMC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트럭, 풀사이즈 픽업 트럭답게 지금 뒤쪽에 이 요트를 끌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 가까운 이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지금 캠핑카라든지 지금 이 큰 크기의 요트 같은 것들도 아주 쉽게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좀 차량이 견인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스위치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아래쪽에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이제 도어 스태퍼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을 발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한 번 더 나와서 이 뒤쪽에 이제 짐을 실을 때도 이 스텝을 밟고 측면에서 짐을 싣기도 편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수납할 때는 한 번 더 건드려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 스태퍼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버튼을 눌러서 발판의 각도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역시나 오랫동안 이제 픽업 트럭을 만들어 본 회사답게 이런 부분에서의 편리함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어 측면에는 드날리 로고도 덧대어져 있고요. 스텝 부분에도 드날리 로고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측면의 도어 트림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지금 앉으면요 전고도 굉장히 높고 차량의 안쪽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도 이쪽에 12인치 크기의 계기판과 1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동을 켰는데요. 과거에 봤던 픽업 트럭은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디지털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 12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 마련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이 천연가죽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모두 다 천연가죽 소재의 타공된 형태의 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에디션 모델답게, 그리고 이 드날리 트림, 최상의 드날리 트림답게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우드 트림도 더해져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오프로드에서 활용도가 좋은 픽업 트럭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실내가 고급스럽다는 느낌 많이 들게 됐고요. 고급스러운 풀사이즈 SUV들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픽업 트럭에 이 정도까지 고급스러운 이런 실내 소재가 사용됐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좀 비싼 값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외부를 확인하고 또 차량의 이제 바퀴가 지나는 이 라인까지도 모두 다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이 가이드 라인이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을, 이 큰 차량, 굉장히 차량의 크기가 길고 크기 때문에 운전하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조장치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 유들도 상당히 좀 큼지막한 크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이쪽만 봐서는 정말 그 세단의, 전형적인 세단의 공조장치 버튼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버튼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승용 모델, 일반적인 그냥 승용 세단 같은 것을 보는 느낌입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한 손으로 이렇게 잡기 큼지막한 크기의 독특한 형태의 기어노브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견인과 관련된 기능들을 좀 작동시키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은 정말 넓은 크기죠. 지금 C타입의 포트, A타입 포트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레이 안쪽을 치우면 정말 깊은 크기의 수납 공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220V, 230V겠네요. 230V 콘센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버튼을 누르면 조금 가볍게 이렇게 열리는 조수석 앞쪽의 수납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조정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도 지금 국내 출시된 드날리 모델은 이제 5인승 모델입니다. 뒤쪽에 국내 출시되고 있는 다른 픽업들을 보면 2열 공간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히 좀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좁고 시트도 굉장히 딱딱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이 드날리만큼은 2열 공간이 정말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앉아보면 발을 놓는 공간, 와, 지금 무릎 앞쪽 공간이 2개나 남고요. 픽업 트럭에 앉았다기보다는 그냥 덩치 큰 SUV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헤드룸 공간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더 여유를 갖게 되고요. 픽업 트럭답게 이 뒤쪽에는 글라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짐이 놓여있는 상황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앞쪽에 USB 포트 A타입, C타입 2개가 있고 시트는 3단계 열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열선, 그 다음에 3단계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뒷좌석이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다른 픽업 트럭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편안하게 정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시트 뒤쪽에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도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역시나 미국산 픽업 트럭,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픽업 트럭 제조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안쪽에 고무로 잘 마감되어 있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아래쪽에도 이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썬루프도 1열 쪽에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 위쪽 헤드룸 공간은 좀 파여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픽업들과는 달리 2열 공간의 시트 구성이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탑승을 해도 불편하지 않을 좀 푹신한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지금 뒤쪽에 이제 적재물이 실려 있는 이러한 컨셉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유용한 기능인데요. 지금 뒤쪽에 보면은 보통 픽업 트럭의 적재함 같은 경우에 그냥 열리고 이렇게 고정되는 기능들만 있는데 지금 드날리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형태로 변형되는 이 적재함 게이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날리의 이 뒤쪽 적재함 게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위쪽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에만 이런 식으로 위에만 이렇게 따로 열리게 되고요. 이걸 한번 닫아 볼게요.
무게가 근데 상당하고요. 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뭐 장치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힘으로 그냥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렸을 때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올릴 때는 힘으로 그냥 올려줘야 되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접을 때는 상당히 좀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하나를 또 접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판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을 올라가서 위쪽에 적재하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의자처럼 활용을 해서 야외 활동에서 편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접을 때 상당히 좀 힘이 드는 부분, 한 손으로 접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좀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보면 이렇게 봉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짐을 싣고 올라갈 때, 적재함으로 올라갈 때 뭐 잡고 올라간다거나 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을 때는 이 레버를 내리고 접으면 이렇게 수납되는 형태이고요. 전체적인 적재함도 역시나 활용도가 좋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230V 콘센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던데, 근데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그 콘센트도 그냥 이렇게 덮개로 막혀져 있네요. 이 뒤쪽에도 콘센트가 좀 지원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적재함 우측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력을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짐을 실었을 때 고정할 수 있도록 이 위쪽에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이 부분이 열려서 계단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픽업 트럭처럼 이렇게 발을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 뒤쪽에 적재함 공간의 게이트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픽업 트럭의 쓰임새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도 이렇게 통째로 올라갈 정도로 적재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약간 거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움 방지라든가 적재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는 처리까지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가 이제 블루 컬러고요. 저쪽에는 레드 컬러 차량이 있었죠. 그리고 한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 컬러의 차량들도 마련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에라는 이제 국내 시장에 드날리 트림만 출시가 되고요. 차량의 가격은 거의 뭐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타오보다도 오히려 좀 가격대가 더 높은 편인데요. 기존에 뭐 오프로드에 특화된 이렇게 픽업 트럭을 선보인다기보다는 프리미엄 수입차로서 이 지금 시에라 모델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차량들을 원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프리미엄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GMC 시에라가 정말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픽업 트럭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좀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도 비교적 가격은 합리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위 트림들도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이 브랜드 타겟팅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 사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드날리 트림만 들어온 거고요.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지 한번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라 신차 발표 현장에서 글로벌 텍스 원선웅이었습니다.